음식 속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월요일 푸드톡톡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에 뭘 가지고 나왔죠? 제가 항상 맛있는 음식을 영상으로만 좀 두 앵커께 보여드려서 네. 약간 미안한 마음이 살짝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 직접 오늘은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네, 뭡니까? 아, 이게 바로 예, 딱 거기다 보시면 숨겨놓으셨군요. 네, 딱 보면 어떤 느낌이 야, 이게 수박인 것 같은데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게요. 왜 네. 이렇게 작아요? 이거는 사과보다 약간 큰 것 같고 이건 한 배만한 것 어허. 같은데. 네, 딱 보면 수박 같긴 한데 네. 크기가 작아서 좀 의심스럽긴 네. 하죠. 그러면 한번 제가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좀 칼집을 내왔거든요. 야, 수박이랑 똑같네요. 네. 씨도 있고 네. 빨간 속살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네, 뭐 속살도 빨갛고 수박 맞아요. 예, 네. 한번 이렇게 들어주실까요? 네. 예, 이렇게 화면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지금 아니 저렇게 예. 화면에 수박 안쪽에 보이고 있는데 예, 예.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네, 뭐 지금 향도 저 스튜디오에 네, 수박 향이 맞아요. 나기도 하고요. 네. 이게 하나는 애플 수박이고 하나는 네. 뭐 꼬마 속빨강 수박이다라고 불리는데 뭐 일단은 크기는 작지만 보셨듯이 과육이 굉장히 빨갛고 당도도 아주 높습니다. 예, 크기만 작은 것 같은데 보니까 껍질도 좀 얇아 보여요. 네. 크기가 작아진 만큼 껍질도 네. 얇아졌는데요. 뭐 1인 가구 시대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한테 아주 안성맞춤인 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수박은 너무 커서 이게 참 자르기도 힘들고 나중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일단 크니까 혼자 먹기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껍질이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거 처리하기 귀찮아서 결국엔 수박 안 사 먹는다라고 많이들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을 겨냥해서 요즘 대형마트에서도 이런 미니 수박을 많이 선보이고 있거든요. 우선 관련해서 관계자의 말 잠시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수박으로는 먹고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수박 같은 건 한 번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많이 주문했고요. 기존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이한 수박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이렇게 독특한 과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과를 닮은 수박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색색 방울토마토도 있고 자두 같으면서도 체리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뭐 자두와 체리를 교배해서 만든 나디아라는 신품종 과일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화면에서도 지금 아마 잠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열심히 재배하고 있는 저 과수원인 과일. 것 같은데 네. 약간 자두처럼 생겼는데요. 네, 모양은? 네, 저게 바로 이제 나디아라는 모양은 자두 같은데 맛은 체리 맛이 나는 네. 그런 신품종 과일입니다. 당도가 높고 안토시아닌하고 베타카로틴 함량이 많아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또 재배 면적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과일도 있는데요. 자두와 살구 맛을 함께 내는 플럼코트는 올해부터 시중에 본격 유통되고 있는데 아주 뭐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참외와 멜론을 교배해서 만든 금향도 있고 노란색의 망고 수박도 네, 지금 등장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속살이 있네요. 아주 노랗죠. 네. 네. 과일 종류가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비자들도 그렇고 네. 농가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윈윈인데 그럴수록 또 이런 신품종에 대한 개발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쭉 설명을 드렸지만 네. 기존에 있는 종을 교배해서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고 이 관련된 상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이 모든 산업을 종자 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종자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몽 맛과 오렌지 맛을 동시에 내고 싶다면은 두 개를 교배해서 키워내면 되는 건가요? 네, 원리는 맞는데 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제가 직접 다양한 토마토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를 다녀와 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 자 지금 맛있는 이제 토마토 영상이 곧 소개가 네. 되는데요. 네. 지금 주렁주렁 네. 열려 있네요. 그렇죠. 토마토들이. 저 비닐하우스가 바로 신품종 방울토마토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방울토마토가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네. 거는 굉장히 동그랗고 어떤 건 좀 길쭉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건 색깔이 뭐 빨갛기도 하고 또 뭐 분홍색이기도 하고 노란색이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거든요. 뭐 시중에서도 다양한 방울토마토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저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
당도는 높은데 분홍색인 방울토마토를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방울토마토를 교배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종을 교배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두 가지 특징이 들어있는 방울토마토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뭐 A라는 특징하고 B라는 특징을 섞었다고 해서 A, B 모두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다. 이런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어허. 여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혹시 신경은 앵커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언니가 한 명 있어요. 네, 언니랑 많이 닮았나요? 외모는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성격도 많이 다르고 뭐 닮은 점도 있긴 하지만 다른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사람과 뭐 토마토를 바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사람도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형제끼리 다 다르고 특성도 다르죠. 좀 성질도 네. 다르잖아요. 네.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똑같은 두 종을 교배했다고 해서 그 새끼의 토마토가 모두 같진 않습니다. 다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연구원들은 이런 똑같은 특징을 고정하기 위해서 네. 수년에 걸쳐서 반복해서 재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러면은 대를 거치면서 그 특징에 도달하면은 비로소 완성형 뭐 토마토 이런 게 나오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어허. 한 7대에 거쳐서 고정을 한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재배를 한다고 하면 7년이 걸리는 아유,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전문가의 말 잠시 네. 듣고 가시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입되어 온 유전 자원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 형질이 있으면은 그 유전 자원을 찾고 그걸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1년에 2번씩 계속 한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해서 순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트에서 과일 볼 때는 그냥 와 신기하다 예쁘다 이러면서 먹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 또 시간 노력들이 담겨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종자 산업이 그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다 네. 보니까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단적인 예로 파프리카 씨앗 1g이 금 1g보다 비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니 뭐 영화처럼 우주에서 키워낸 씨앗도 아니고 네. 이렇게 고부가 가치 산업 씨앗이 이렇게 금보다 비싸기도 하네요. 네, 그만큼 이제 얼마나 이제 이 종자 산업이 귀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예. 있는데 네. 참고로 이제 파프리카는 전량 수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기를 수 있는 단계가 됐고요. 네. 반대로 우리 기술로 만든 우수한 씨앗이 수출이 된다면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 종자 산업의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한 700조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0조 원 규모의 시장인데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좀 미미한 단계입니다. 네. 또 우리가 외국에 로열티를 뭐 한 200억 원 정도 지급을 한다 이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네. 조금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아직까지는. 맞아요. 우수한 종자 그리고 다양한 어떤 품종에 대한 욕구는 아무래도 계속 커질 테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우수한 씨앗과 종자에 대한 개발을 이어간다면 뭐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먹어본 과일 중에서 뭐가 제일 좀 낫던가요? 사실 전 수박을 굉장히 수박. 좋아해서 많이 먹었어요. 네. 화채 만들기 딱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까기도 편하고요. 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시장에서 사와서 식탁에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먹을 줄만 알았지 네. 이렇게 종자 하나 개발하고 완성형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고 네. 힘든 줄은 이제 알았어요. 그 연구원들의 좀 노고를 생각하면서 과일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자 산업의 전망 오늘 잘 짚어봤습니다. 이혜리 기자 고맙습니다.